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에 생기는 질병의 전조 증세와 치료 방법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발 질병의 전조 증세, 이 오장육부를 살리려고 수온이나 적혈구의 철, 염증, 활액, 지방 덩어리, 이 노폐물들이 요산과 함께 발로 내려와 쌓여 질병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발의 구조죠. 발의 구조인데 이 발바닥 밑의 오목한 이 아치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건강한 발의 구조입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48번째 이야기는 발 질병의 전조 증세, 족저 근막염부터 해서 소 근막류, 지방종 등등 다양한 전조 증세가 있죠. 이 질병이 더 크기 전에 치료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관절이 붓고 부풀어 오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 그 부위가 차죠. 그래서 염증이나 요산, 활액 이런 것 노폐물이 정맥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이 관절에 쌓여서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75쪽에서 77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 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발의 아치형 구조와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발은 한 뼘 남짓한 면적의 손과 같은 26개의 뼈, 그러니까 양쪽에 52개의 뼈로 구성되어 육중한 이 인체를 지탱하고 더군다나 지구의 중력, 항중력을 이겨내야 하는 매우 힘이 드는 모양의 구조인데 이 구조가 조형적으로 완벽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율동적으로 잘 움직이는 아치형의 구조로 이 체중을 지탱하며 어딘들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발 달린 짐승이기 때문에 어딘들 갈 수 있는데 일생 동안 약 25만 킬로미터 정도를 직립 보행하며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유연성과 이 발의 고마운 능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내 발은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관리해야 됩니다. 자, 양산 통도 사이에 있는 돌다리예요. 보세요. 이 모양이 아치형 구조죠. 아치형 구조에 접착제 하나 안 쓰고 대리석 돌로 끼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화강석으로 끼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이 올라가도 견디죠. 이게 바로 발의 구조입니다. 세 번째, 이 최상의 구조는 바로 이 아치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아치형 구조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 평발은 우리 보통 군대도 갈 수 없죠. 이 발바닥의 아치는 반지름이 이렇게 오목하게 작을수록 육중한 인체와 항중력을 잘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지수가 높은데 이게 크면 평평하게 반지름이 크면은 질병의 시작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이 지구가 둥글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둥글고 우리가 사용하는 캔, 병, 용기들이 둥근 것도 이 최적화와 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발바닥의 아치 주위, 이 발바닥의 아치 주위만 잘 지압하여도 오장육부의 암까지 치료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럼 발에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소근막류부터 해서
무지 외반증까지 휘어져 있죠. 자, 첫 번째, 손담으로 많이 사용하는 발은 인체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작지만 52개의 뼈, 38개의 근육, 60여 개의 여러 관절과 힘줄, 인대가 많은 만큼 매우 복잡한 신체 부위입니다. 두 번째, 발세포가 이 수많은 세포와 인대들이 서고 남은 요산, 젖산 등의 노폐물이 정맥으로, 즉 장단지, 심장 판막에서 피를 올려줘서 순환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발이 차갑게 되면 이제 정맥류나 지방종, 근막염, 외반증 등을 만들며, 이 만드는 이유가 바로 뭐냐? 심장에서 먼 쪽 염증의 화치장이 확장되어서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피부와 뼈 사이의 점액질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뼈 주위, 새끼발가락 변형, 소근막류나 무지외반증, 즉 뼈 주위를 붓게 만드는데, 이 관절 주위에는, 우리 인체의 관절 주위에는 어디든지 이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체온이 되면 생겨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이러한 현상은 목덜미에서부터 해서 척추, 경추는 물론 눈, 턱, 자궁 등에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발에 많이 생기는 부위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이 지구 중력에 가장 잘 견디고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염증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피를 물려받기 때문에 이 유전적인 가족력도 원인의 하나가 되지만, 주된 원인은 발이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고 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여 지구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이 바로 발이죠. 여섯 번째, 따라서 발의 저체온, 수족냉증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이제 서서히 20세 이후부터 서서히 변형,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이 발이 차가운 사람은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즉 수족냉증 치료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발에 생기는 전조증세와 예방과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10일 전 제 발에 제가 치료하는 과정을 찍어둔 것입니다. 뭔가 다르죠. 이게 지방종이 생기는 활액, 즉 염증의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 인체는 오장육부를 살리려고 무거운 수원이나 적혈구의 철, 염증이나 활액, 지방종 등 노폐물이 중력으로 발에 내려오면서 야금야금 쌓이면서 생겨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염증이 쌓인 부위는 차가워지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무좀이나 습진이 생기거나 혹은 염증의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소근막류 쪽이죠. 세 번째, 초기에 염증을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치료나 정세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손을 빨리 쓸수록 좋습니다. 네 번째, 보통 털이 나 있는 부위는 혈류가 느리거나 막힌 부위이므로 예방 차원에서 다스려주지 않으면 무좀균이 자라나거나 습진이 되거나 이렇게 화백이 모여 부어오르면서 서서히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이 관절과 피부, 뼈 사이에 점액질의 활력 염증이 쌓여 서서히 이제 뼈의 변형을 가져오거나 뼈 주위를 붓게 만드는 증세로 뼈가 있는 관절 부위에는 어디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무지외반증 자체는 아예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 손따기를 하면서 약을 먹지 않고 다스렸기 때문에. 근데
한 12일 전에 걷는데 엄지발가락에 뭔가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며칠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지났는데 오늘 만져보니까 이 A 부분, 엄지발가락의 A 부분, 원한 A 부분에 지방신경종 같은 활액이 쌓여 덩어리가 만져져요. 이 덩어리는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긴 삼棱침을 가지고 5에서 7mm 정도 뺀 다음에 이 중심의 삼棱침 부위 쪽 핵을 푹 찔러서 아까 나온 것이 바로 활액 지방종의 액입니다. 깊이로 따기를 하다가 그 다음 이 B 부분도 또 뭔가 뻘거리하게 뭐 돋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찔러서 빼내게 있는 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현재는 한 3주 지났는데 거의 다 빠졌습니다. 자, 7번째, 이런 현상을 방치하면 저도 무지외반증이나 지간신경종이 되어 보기도 불편하지만 걷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활액과 어저께를 대부분 다 빼낸 상태로 원상 복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4번째, 발에 생기는 전조증세의 치료 예시와 방법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빼낸 거죠. 뭐 주위도 많이 찌네요. 주위 찌는 요것은 주위에 이렇게 찌는 이것은 일반 사혈침으로 콕콕 찔러서 빼도 이 깊숙하게 있는 핵 지방종 즉 활액의 중심액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棱침을 쓰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진은 무지 내반, 무지 외반이고 내반에 생긴 활액과 어저께를 빼내는 과정입니다. 엄지발가락을 디딜 때 통증이 있고 난 후 10여일 지난 후의 이미지입니다. 2번째, 덩어리가 만져지면 활액이 뭉쳐있는 것이므로 일반 서암초열 침관으로 빼낼 수 없으므로 깊이를 깊게 찌를 수 있는 삼棱침, 보통 수지침관이랍니다. 이것을 준비하여 다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수지침관 삼棱침이죠. 여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나온 게 지금 한 7mm 정도, 6에서 7mm 정도 빼서 중앙을 콕 찔러서 빼낸 장면이에요. 3번째, 초기 염증의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므로 5에서 7mm 정도 바늘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방종 혹은 활액이나 염증이 모인 중심, 그 부어있는 중심 핵에 도달하도록 깊게 톡 치면 뭐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깊게 찔려야 합니다. 4번째, 이런 현상은 명현현상일 때도 나타납니다. 이 질병이란 것은 심장 쪽에서 먼 쪽으로 보내면, 염증을 심장 쪽에서 먼 쪽으로 보내면 이게 명현현상이 되고, 그 다음 점점 악화되는 것은 뭐냐, 발목 이런 쪽이 아니고 무릎, 고관절, 즉 심장 쪽으로 아픈 통증이나 염증이 생기면 이것은 증세가 심해지는 것이고, 심장에서 먼 쪽으로 이렇게 활액이 생기고 염증이 나오고 붓고 하는 것은 오히려 명현현상, 호전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젤리와 활액, 지방종, 종양 모양으로 어저켈이 섞인, 그러니까 죽은 피가 섞인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그것을 지금 빼내는 장면이죠. 자, 빼내다 보면 덩어리 중심을 5에서 7mm 정도 깊이로 찌르고 따기를 할 때 활액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짜야 됩니다. 활액 여기 보면 지금 뭐 반짝반짝 투명하게 둥근 덩어리 같은 거 보이죠? 이게 젤리 같은 거죠. 요 젤리 같은 거 보이죠? 젤리 모양.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빼내야 됩니다. 즉 휴지로 피를 닦았을 때 휴지에 피가 스며들지 않고 바로 스며들게 돼 있죠. 그런데 반짝이는 활액, 투명한 젤리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뭐 매일 해도 좋고 이틀에 한 번씩 해도 좋고 그 젤리가 다 빠질 때까지 짜줘야 됩니다. 이때 짤 때 죽은 어저켈, 즉 피떡도 함께 빠진데 그건 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빼낼수록 좋습니다. 자, 6번째, 한편 발의 혈류가 느린 경우는 발의 피부살이
빈약해 앙상한 모양이 되는 발도 있죠. 그다음 그 반대로 유산이 관절에 쌓이면서 그 부위가 또 매우 부어 오르며 아픈 통풍이 오게 됩니다. 유산이 쌓이면 지방이 쌓이면 들어가지고 요산이 쌓였다면 이제 이게 통풍이 되죠. 그래서 발이 퉁퉁 살이 찌거나 부은 부위는 염증이나 노폐물이 쌓이는 질병의 전조증세이기 때문에 이 전조증세가 있을 때 폐중에서 가장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면 더 빼내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발의 냉증은 발의 변형과 질병을 유발합니다. 질병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이 수족냉증에서 결국 이렇게 무지외반증, 소근막류가 생기는 거죠. 자, 첫 번째, 발에 생기는 흔한 질병은 무좀에서 지방종, 족저, 근만염, 무지외반증, 소근막류, 발 뒤꿈치 각질 등의 변형 원인은 대부분이 혈류 흐름이 느리고 지구 중력에 철, 수은, 적혈구가 내려앉으며 발에 뇌가 모아서 만든 질병입니다. 두 번째, 남성보다 보통 관절이 더 유연한 여성의 발이 더 변형이 잘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또 수족냉증 환자가 많은 것도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의 발은 남성보다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도 발이 속속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발 속에서 신을 신고 있을 때 변형이 잘 됩니다. 즉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발의 압력을 받으니까 압력받은 만큼 모세혈관이 압력을 받아서 피가 안 통하죠. 그래서 피가 정체되면서 계속 이게 생겨나는 질병이 바로 이 무지외반증, 소근막류 이런 쪽이에요. 네 번째, 즉 찬 곳에 오랫동안 얼굴이 찬 곳에 다 입이 돌아가는 구아나사풍이 생기는 원인과 유사한 현상이 바로 이 발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현상이 발에는 중력, 항중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쌓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 발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 즉 발바닥에 통증이 유발되는 족저 근만염의 원인은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해서 그 노폐물이 많이 생겼다, 혹은 작은 신발을 오래 신었다, 오랫동안 조깅했다 등에서 발바닥이 차거나 딱딱한 경우에 무리한 운동, 그때 생산된 체내 노폐물이 정맥의 혈류가 느려 심장 쪽으로 이송하지 못하고 발에 그냥 정체되어 하치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40에서 50대 중년에 들어가면 급격히 체중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그때 되면 아랫배 냉기가 심해서 폐경이 되죠. 여성들. 또 격렬한 운동, 또 발바닥에 하중이 높아 발바닥 자체의 힘줄이 손상되어 또 족저 근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근자에는 젊은 층의 환자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발에 생기는 질병의 예방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발에 생긴 무좀을 여기 10왕과 발끝을 요거 10왕이라 합니다. 발톱 끝 여기, 그럼 발가락 끝 여기를 10기단이라는데 여기를 따줘서 치료하다가 뭐 몇 번 하다 그만둔 후에 찍어본 사진이에요. 자, 발에 생기는 흔한 질병은 첫 번째, 손발과 입에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에서부터 해서, 두 번째, 습진에 의한 포진도 있고, 세 번째, 신발에 의한 물집, 무좀, 네 번째, 무지외반증, 혹은 족저근막염, 또 다섯 번째, 발톱이 살을 찌는 내성발톱, 여섯 번째, 새끼발가락 변형의 소근막염, 그 다음 일곱 번째, 무지 발바닥 쪽에 생기는 종자골련, 그 다음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지간신경종 등의 질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발에 이러한 질병이 전부 혈액순환 장애, 저체온으로 생기는 것과 미리 예방을 해줄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다에도 이 수많은 인체의 경혈점이 전부 발바닥에 다 모여 있는 곳이므로 이 발바닥 혈류가 잘 통해야 됩니다. 즉 아치 모양이 깊으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 부분만 지압이 된다. 요 췌장 부위 여기는 쇠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계속 매일 지압해서 췌장암을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걷기 운동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신발 신지 말고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몸의 연전 사이에 있는 체내 적혈구의 양이온이 이 혈전을 만들고 병을 만들고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렇게 되죠. 이 양이온이 땅으로 빠지며 인체를 음이온화하여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 강의 그 맨발 편을 한번 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행동으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걸을 때 가급적 엄지발가락으로 차고 나가듯 걸어가면 O자인 다리도 교정되고 척추까지 바르게 교정이 됩니다. 일곱 번째, 질병 원인은 염증과 요산, 농백혈, 어적혈이 쌓인 것인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부어오르면 여기에 지방종, 활렉, 젤리 덩어리가 나옵니다. 이 손가락에 관절에 또 있는 염증이 이렇게 쌓이고 또 피와 염증이 쌓여서 굳어가고 혹은 적혈구가 죽어서 피떡이 되어버리죠. 피떡이 되고. 그래서 요산, 절산, 활액 여기서 피가 안 통하면 결국 활성산소가 되어서 세포를 공격해서 암이 만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한 환경적인 충격의 염증으로 혈류가 막히면 저체온의 신체 부위가 늘어가는데도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에 염증이 차이고 또 따라서 우리 인체의 관절은 가늘수록 건강합니다. 만약에 애완동물 산다 그럼 발목 가는 것만 사면 무조건 하고 최고 건강합니다. 애완견인데 발목이 좀 굵다 그러면 이미 그 염증이 차인 애완견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이 가늘수록 인체가 건강하고 발목이 가늘어야 마라톤, 축구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발목 굵은 사람은 운동도 못합니다. 왜? 염증이 차있기 때문에. 세 번째, 따라서 저체온, 무리한 사용,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 부위는 거기가 늘 붓고 솟아오르고 뚱뚱해 보여요. 네 번째, 또 혈류가 막힌 곳은 활성산소가 암이나 요산을 만들거나 혹은 요산이 쌓이면 결국 통증을 유발해서 통풍이 오죠. 다섯 번째, 이런 곳은 적혈구가 양이온을 띄어서 어적혈, 즉 피떡, 혈전이 되어 혈액순환 자체가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검어지고 털이 나기 시작하죠. 여섯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백혈구의 염증과 요산과 같은 노폐물이 되어서 관절에 더 많이 자꾸 쌓이게 되면서 이게 뼈까지 변형되거나 또 증가한 활액과 염증들이 더 많이 쌓여 그것이 종양이 되고 부종이 되고 점점 크기가 막 부어오르게 됩니다. 확장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정맥의 핏길이 막혀 가까운 관절에 쓰레기 하치장을 만드는 것이 발의 질병의 원인이므로 외반증이나 통풍이나 각양각색의 발에 여러가지 질병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로 무지외반증 다스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에 이미 엄지발가락 관절에 이렇게 염증과 활액과 또 요산이 많이 쌓이면 통풍이 바로 이거 젖산, 죽은 적혈 이런 것이 가득 차여 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거기가 막 열이 나기도 하고 붓고 팽창하고 또 빨갛게 상기되죠. 붉게 되면 바로 찔러 빼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이 전조증세 초기에 치료를 놓쳤다면 염증이 나오되고 발악하며 생긴 부풀어 오른 변형 중심의 탈축을 이어져야 합니다. 즉 삼명치 가지고 이 부위까지만 콕 찔러줍니다. 요게 보통 한 6에서 7mm 정도.
자, 두 번째, 혈류 손따기로 발의 혈류를 개선한 후 변형이 생긴 부위의 염증, 활액, 요산, 혈증 등을 빼내줍니다. 세 번째, 시의 가장 튀어나온 부위 있죠. 무지외반증. 시의 무지외반증인 경우는 시만 따는 것이 아니라 A 부위,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검지 발가락 사이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어저켈 빼기를 하고, 그 다음 시의 무지외반 부위에는 가장 볼록한 주위를 혈류 따기로 꾸준히 다쳐줍니다. 이 부위가 너무 깊으면 뼈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안까지 요 정도까지 찔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삼등침으로 찔러서 요산, 염증, 활액, 지방 같은 것을 빼내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 D의 소금 근막류는 B 부분, 역시 새끼발가락과 약지 발가락 사이, 요 사이에 또 뭔가 만지면 딱딱한 부위가 있는데 B 부위 혈전, 즉 어저켈 빼기를 하고, D 부위 바깥쪽 소지 바깥쪽에 역시 혈류 따기로 정상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하면 야금야금 부피가 줄어서 정상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무좀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좀 환자들은 무좀이 생긴 발가락에 여기 십왕 요 부위하고 요 발끝 부위를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따봤어요. 그럼 서서히 무좀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무좀 환자들은 노폐물이 발끝으로 빠지기 때문에 외반증이 생길 확률이 좀 적어요. 그래서 무좀이 그 대신 없는 사람은 오히려 예방적 차원에서 평소 요 무좀혈, 요 A 부분 무좀혈 요 부위의 어저켈 빼기를 미리 해주면 훨씬 밝아짐도 편하고 무좀도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발에 생기는 통풍, 기타 질병의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게 통풍이 생겼네요. 자, 첫 번째, 이 통풍은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한 과다 요산이 피 속에 녹아 있다가 혈류가 느린 발끝에, 특히 엄지발가락 무지 외반 쪽에 모였다가 이게 요산이 결정체로 되면 성게 모양의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성게의 끝이 얼마나 뾰족뾰족합니까? 그러니까 통증이 심한 겁니다. 성게 모양의 결정체로 변하며 관절 내에 서서히 침착, 쌓이고 커지고 별 모양이 더 커져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요산의 결정이 굳어질수록 점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질병이죠.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장에서 요산을 걸러서 소변으로 보내야 된다. 소변으로 보내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혈액의 요산의 수치가 높아지죠. 높다가 돌다가 혈액순환이 제일 안 되는 부위가 엄지발가락 무지 외반 쪽이니까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 초기에는 발목 이런 것은 보통 엄지발가락에 많이 쌓이는데, 어떤 경우는 발목, 어떤 경우는 무릎, 어떤 경우는 고관절 이런 곳에 모이는데, 우선 통풍은 약간 그 부위가 붉게 오르게 됩니다. 붉게 올랐다거나 무조건 거기에는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 피부로 나오고 발악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피부로 지금 염증을 빼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더 커지는 거죠. 세 번째, 먼저 이런 분은 제 강의 65강 보면 무지외반증 원인과 치료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따기나 오늘 강의 끝편의 손따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발가락 끝 10기단을 이틀에 한 번씩 따줍니다. 통풍은 발가락 끝 10기단, 발끝 위에 10기단이 둘, 셋, 넷, 다섯. 여기와 태어났지만 실제 여기도 전부 잠재 병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10기단을 이틀에 한 번씩 따주고, 그리고 통풍의 위치를 중앙에 5에서 7mm 정도 산능침으로 깊게 찌르고, 역시 요산,
염증, 어저켈, 피떡을 함께 빼냅니다. 뭐 고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염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발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지구의 항중력을 유지하려고 소매든 노폐물이 발가락 끝에 모이다가 이게 글로미 현상이 생겨요. 즉, 그 부위가 차가워지면, 피가 가다 차가워지면 이 우리 몸의 정맥이 이걸 포기하고 우회 통로를 만듭니다. 우회 통로를 만들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글로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좀도 역시 글로미 현상으로 생긴 거죠. 이 차가워진 혈류가 한 것이므로 통풍, 무좀, 무지, 뇌반증, 외반증, 지방종, 뭐 건망염 등은 발가락 끝 식기단 따기를 이틀에 한 번씩 따고 피를 최대한 짜내면 이제 뭐 3살 후부터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뭐 잘 짜내면 뭐 그 다음부터 또 호전되는 경우도 있죠. 다섯 번째, 내성 발톱 혹은 발의 각질, 발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손따기로 발의 전체 혈류를 열어준 후 발가락 끝 기단 따기를 2, 3일 간격으로 따주고 또 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때 최대한 짜내주는 게 중요해요. 최대한 짜내야만 새로운 산소양분이 와서 그 세포를 재생해서 복원시키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한편 발의 모든 질병은 발의 혈류가 막혀서 생겨난 것이므로 수시로 발을 뜨겁게 해주면 좋아요. 또 그래서 조격을 하거나 조격이 힘겨우면 겨울철에는 뭐 히터 있죠. 저는 좀 몸이 좀 뭐 찝찝하다 그러면 이 히터에 발바닥을 한 20분 이상 한 10분 정도 갔다 되면 처음에는 막 되게 뜨거워요. 근데 한 10분 지나면 그 다음에 발이 시원해질 때까지 히터에 갖다 대서 발이 시원해지는 이야기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열해 주면 역시 더 빠르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체는 뜨거워지면 암이든 모든 것이 암은 사라지고 모든 세포는 재생이 됩니다. 자, 열 번째. 자, 이제 편안한 발 만들기 딸점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지외반증, 족저근만증, 그 다음 발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이 따기를 해주시면 발이 편해집니다. 첫 번째, 제 강의 125강 고범 기본 손따기의 원리와 요령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한번 해주세요. 해주고 나면 발까지 피가 뻥 뚫려서 발이 좀 편해지고 걷기도 편해요.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이제 본 딸점, 옆에 있는 딸점을 따고 난 이후에 이제 발의 부위별 혈전이나 염증, 요산, 활액, 지방종, 어저켈 이런 것을 빼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양손 모두 따줘야 됩니다. 자, 가 -14, 여기가 가 -14, 15. 여기를 하면 고관절 쪽에, 발로 가는 고관절 쪽에 피를 잘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 -6, 가 4, A2, 그 다음 A 플러스, 그 다음에 가, 그 다음 마가 엄지손가락 끝. 이 엄지손가락 끝도 뾰족하기 때문에 이게 발 문제가 생겨요. 여기도 마치 뾰족해지죠. 이러면 피가 안 통해서 끝이 뾰족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손을 따신 후 반대편 발목을 돌려 회전과 움직임이 편한지 확인한 다음 반대편 손을 따주면 더 좋습니다. 가볍다. 그러면 또 신이 나서 더 잘 딸 수 있겠죠. 네 번째, 손따기는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이상을 다쳐주시고 발에 생긴 질병 부위의 염증이나 활액, 요산, 어저켈 등의 노폐물은 수시로 빼주시어 부어오른 부위가 다 주로 완치될 때까지 다쳐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질병의 씨앗이 되는 염증과 어저켈을 완전히 빼내보세요. 그렇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축적된 것이므로 꾸준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쌓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다스리면 완치는 그리 멀지 않게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
무지 내반에 있던 화백 아까 사진 보셨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름 정도 다 썼습니다. 15일 다 쓰고 나니까 거의 대부분 빠졌죠. 그래서 한 달 잡고 고친다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지금 이 이미지 한번 보세요. 건강한 폐인데, 평상시 우리가 숨을 쉬면 20분의 1, 요 정도밖에 공기가 안 들어가요. 나머지 비어있는 공기, 이게 장기인데,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49번째 이야기는 폐 속에 있는 장기편입니다. 폐의 장기가 질병을 만든다. 왜 우리가 한 번씩 심호흡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호흡은 폐의 20분의 1의 공기만 넣었다 빼니까 요 주문만큼만 여기 갖다 나와요. 그 나머지 95%, 즉 음이 되면 7% 정도는 사용하지 않는 이 폐의 공기 주머니가 바로 죽어버리죠. 썩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질병의 씨앗을 만들게 됩니다. 자, 2, 3년 후가 되면 이제 세계의 대재앙이 또 닥쳐옵니다. 이 세계의 대재앙이 오기 전에 내 폐의 면역 기능을 확장시켜서 완벽하게 면역 기능을 높여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놔두시면 2, 3년 후에 대재앙이 오면 속수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